자, 안녕하세요. 성공을 요리하는 남자 성공 셰프입니다. 자, 오늘은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지수를 마이너스 1.5% 밀었다가 다시 0.7%대까지 들어 올리는 기어이 제가 생각하는 그 구간에 다 와가네요. 와, 위로 올리면 3110 정도. 이제 그게 21선이 있어서 3110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거기까지 못 올리고 밀었고, 밀 때는 이렇게 밀려버리면 그 3065를 깰 텐데 라고 했는데 진짜 깨졌어요. 그래서 아침에 긴급하게 그 영상 하나를 올려드렸고, 거기서 이제 밀리면서부터 계속 그 풋 비중을 줄였던 영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올라온 동신건설 같은 것도 좀 대응을 좀 해봤고, 이 밑으로는 언더슈팅이에요. 3065 밑으로는 언더슈팅이기 때문에 기어이 다시 좀 당겨 놓긴 할 건데, 와, 예상했던 것보다는 오늘 어쨌든 밑으로 언더슈팅, 위로도 지금 예상치보다 훨씬 세게, 그러니까 오전에 이렇게 밀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여기까지 그래도 밀 것까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밀었을 때 이제 영상 남겨드렸는데, 생각보다 어쨌든 조금 더 다시 한번 밀었었고, 그 다음에 땡겨도 한 이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요 한참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역시 시장은 참 그죠? 예측한다고 맞출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는 제가 그래도 남들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손가락에 꼽히게끔 단기 흐름을 맞출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다른 분들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으시니까 그렇고, 저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이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은 아주 예상을 조금씩이나마 밑으로도 조금 더, 위로도 조금 더, 애초에 생각했던 밴딩까지는 왔지만 21선이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오고감이 큽니다. 여러 가지로 그 전부터 이거 하락 신호가 강하게 나왔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드렸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삼성전자 악재,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삼성전자 악재, 중국이양 사기, 현대 전기버스도 불이 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죠, HLB 8호 같은 거에 폭탄 돌리기 시작했던 것들 등등등. 그리고 요날 2월 16일 날은 고점 신호가 나와서 고점 신호를 확인한다 라는 2월 16일 대응까지 알려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또 이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려서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그래서 기존의 내용에서 한 가지 추가된 것이 무엇이냐면, 미국의 폭설이 내려서 그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 공장들이 셧다운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오늘 아침 들었던 악재이고요. 한 가지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알고는 있었던 사항인데, 이제 오늘 관련주가 좀 급등락을 했죠. 유니온을 비롯해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락을 했어요. 포스코 엠텍을 또 비롯해서.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중국이 실질적으로 전체 매장량이 약 30에서 40% 정도, 히토류의, 전세계 히토류의 30에서 40%가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현재 전세계 공급의 약 90% 이상을 중국이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핵심 광물로서 여러 산업군들에 들어가고 있는 요 부분을 좀 방황했을 때 미국에 상당히 위협이 될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좀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공격할 수단으로서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게 되면 미국의 제조업이나 방산업계에 받을 타격을 검토해라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행정명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오늘 저렇게까지 밀 건 아닌데 좀 이 부분 때문에 중국과 미국 간에 다시 한번 좀 큰 충돌이 일어날 것에 대한 우려감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과하게 오늘 하락을 좀 시켰던 부분들, 이렇게까지 밀지 사실 좀 싶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하락시키는 중요 요인 중에 한 가지로서 더 작용한 것 같아요. 오늘은 또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래서 미국의 또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부분들도 또 일부 작용을 했을 것으로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환율은 지수 움직임하고 거의 반대로 움직였어요. 역시 영향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죠. 아침에는 지수가 확 밀리는 그러는 사이에 환율은 치솟았고 그러면서 많이 빠졌죠. 그리고 오후에는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환율과 지수가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처럼 장중에도 지수 움직임의 디테일을 봐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분석이기 때문에 보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장중 움직임까지 굳이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라면 그래도 오늘 다시 땡겨낼 수 있었던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계속 강조드렸던 자리가 환율, 원달러 환율로서 1113원이었죠. 근데 희한하게 지금 계속 1112원 근처까지는 가는데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죠? 1112원까지는 가는데 넘어가지는 않아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래서 밑으로 확 쏟아져 버리는 오늘까지 흔들려 봤지만 그래도 다시 끌어올리는 요런 정도의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저는 어쨌든 장중에도 이런 디테일을 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고점으로서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경고를 해드렸죠. 그죠? 지금 지나가고 나서 얘기하면 사기꾼, 지나가기 전에 얘기하면 실력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고 나서 이래서 빠졌네요 하면 늦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던지 간에 이래서 빠졌군요가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대비는 하고 보자, 충격을 받지 말자 하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남기는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 영상에서도 제가 그랬죠. 그전에도 계속 그랬고, 코스닥은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가 되니까 오늘 오전 영상에도 여기서 사지 왜 어저께 샀어요 영민님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역시 여기서 땡기네요. 이 이후에 이제 또 이렇게 갈지 또 다시 내려올지는 몰라요. 어쨌든 오늘 하루의 대응에 있어서는 그것이 잘 한 거겠죠. 오늘 근데 아무리 여기서 끌어올렸어도요, 생각보다 많은 종목들이 오르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많은 종목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HLB 형제들이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HLB만 해도 시가총액이 매우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 종목들이 오늘 10% 넘게 오르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수를 땡겨낼 수 있는 요인 중에 한 가지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그 다음에 특히 SK하이닉스가 5% 올랐고 LG노텍이 8%, 현대차, 기아차 이런 자동차 쪽 섹터가 강세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라기보다는 핵심적인 지수를 직접적으로 땡길 수 있는 종목 위주로의 코스피 코스닥도 상승이다 보니까 중소형주 위주로 들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다시 이렇게 땡겨도 뭐야 오늘 나는 계좌가 박살나기만 하고 되돌릴 때는 한참 못 미치게 조금밖에 안 올랐어, 이런 분들, 소외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야 되겠고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일단은 지금 이제 이렇게 밀고 다시 또 땡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내는 것은 한 번에 죽이진 않겠다는 의도로 좀 보여집니다. 다만 코스피도 제가 이제 이렇게 굵은 선 두 개를 그어놨죠. 굵은 선 두 개를 그어놓은 것처럼, 이 밴딩 안에서 논다라는 부분들 아직까지는, 그래서 주말 동안에 환율 1113원 이제 넘어가면 요 하방을 위해서 내려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잘하면 이거 다시 뚫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쨌든 뚫려봤잖아요. 뚫려봤기 때문에 한 번 뚫리면 나름 좀 뭐랄까요, 강도가 약해지죠. 그래서 재차 뚫릴 가능성도 있는 상태라고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기어이 21선을 뚫지는 못했고, 오늘 이제 이슈 지나가고 나서 이제 주말 동안에 또 혹시나 모를 악재가 생긴다면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다음 주 최소 월요일 정도는
변동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지난주에는 이번 주 변동이 클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지난주에는 제가 이번 주 오면서 변동이 크겠습니다. 명절 지나고 변동이 크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좀 초반에 다음 주 초 정도는 변동이 좀 줄어드는 상태. 그래서 만약에 다시 밀린다 해도 오늘의 저점은 당장 월요일날 깰 것 같지는 않는 느낌? 그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러네요. 자, 그래서 저는 그 명절 전에 이제 합성 전략적인 부분들에서 콜, 그 다음에 풋, 그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 번만 더 밀면 풋들이 여기서 사놨던 풋들이 손실이었던 것들이 수익으로 넘어가는 정도까지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어쨌든 저는 좀 대응을 했습니다. 오전 영상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가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몇몇 종목들 계속 강조했던 것들이 있어요. 저 역시도 사고 싶은 종목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기아차를 요거 8만원 깨지고 요 가면 얼마까지 더 가면 더 살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8만원 깨질 때 샀다고 하시는 분 계시네요. 바다님. 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대단스럽게 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아주 자리를 확고하게 잡은 것 같지는 않아요. 확고하게 잡은 것 같지는 않아서 저는 조금 더 올라간다라면 5일선 정도 터치하면 또 조금 줄였다가 더 밑에서 사고 싶습니다. 더 많이, 비중은 더 많이 조금 사서는 소용없으니까. 그래서 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디테일적인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 그 또 좋은 결과들 있지 않을까. 조금 관심 있게 보는 종목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녹십자, 한미사이언스, SK케미칼, SL 정도. 이번 주에서 다음 주에 사이에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이 정도 한번 관심권 레이더에 들어와서 봐볼까 합니다. 네, 여기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저는 무슨 주식 살 거예요, 막 이렇게까지 다들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관심권에 있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늘 좋은 거 있잖아요. 하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이제 좀 더 내려오면 좋겠지만 어쨌든 무조건 사고 싶어 하는 자리는 20선이니까 하나 시스템이든 하나 솔루션이든 이제 중요 이평자리 부분들이나 내려온다라면 한 번 정도씩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 탄력이 좀 떨어져요. 하나 솔루션. 그리고 어제 영상이 하나 시스템인데 그 썸네일이 하나 솔루션으로 올라갔어요. 그 점 죄송합니다. 왠지 낚시가 된 것 같아서. 근데 하나 시스템 제가 어쨌든 강조했던 건 하나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고 주말을 좀 잘 보내세요. 그리고 이제 주말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일단 잊어버리고 월요일날 새롭게 맞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주는 계속해서 조금씩 변동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조금은 하루 이틀 정도는 재미없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테마성 움직임이 좀 나오는 그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어서 정치 테마주 동신건설을 비롯해서 오늘 프리엠스, 뭐 TLI 이런 것들 이재명 관련 주제일명 오늘 움직임이 좀 나왔고요. 요 파란색 선 터치를 함으로 해서 좀 팔았어요. 조금 팔았어요. 많이 팔지는 않습니다. 조금 팔고 또 이제 밑에 내려와서는 다시 또 사던지 접근해서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치 테마주는 소액으로 하되 손실이다 수익이다를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갖고 가야 돼요. 100% 수익이 나도 그냥 갖고 가야 돼요. 200% 수익이 나도 그냥 갖고 가야 돼요. 자꾸 사고팔고를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소량으로만 사고팔고를 하고 갖고 있는 물량도 엄청나게 큰 물량보다는 평상시 비중이 5%를 넘어가지 않는 정도이긴 해도 끝장을 보려고 갖고 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종목 매매하는 거랑은 틀려요. 그러니까 위험성도 높고 대신에 수익이 났을 때는 크게 먹어야 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갖고 가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뭐 바닥권에서는 많이 올라왔죠. 그러나 지금 동신건설이라고 하는 이 회사 자체의 가치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말이 안 돼. 근데 말이 안 되는 건 많죠. 게임스탑을 비롯해서 보셨다시피 쏠리면 가는 거거든요. 옛날 꽃날에 MB정권 대선 때
그러니까 당선되기 전에 이화공영이 20배 이상 올라갔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그놈이나 이놈이나 예. 그래서 대선은 5년에 한 번 오는 특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생각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요. 좋은 주식은 늘 노리세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LG전자, 그 다음에 LG 이노텍,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뭐 모비스, 위아, 만도, 글로비스 뭐 다 똑같죠. 이쪽 늘 노려보고 있고 LG화학 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계속 노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OCI 같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빠지면 무조건 사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중에서 최근에 어쨌든 많은 부각을 받다가 많은 분들이 10만원 근처에서 매수해서 고통을 받는 기아차는 이제 슬슬 다시 볼 가격대가 온 것 같아서 자꾸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투자가 늘 좋은 성과로 마무리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황금알을 품은 작은 거인 성공 셰프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